어, 얼마 전에 저 아는 분이 어느 학교의 그 전임 교수. 근데 이제 뭐 전임 교수는 뭐 요새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비정년 트랙으로 많이 뽑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약직이죠. 근데 그 계약직으로도 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사실 웬만한 괜찮은 테뉴어, 그러니까 종신,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이죠. 계약직이 아닌 정년이 보장되는, 여기는 이미 이제 뭐 재단이나 아니면 뭐 총장이나 아니면 어디 뭐 연결되고 연줄이 있고 소위 말하는 백이 있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에이 모두 다 그럴까, 사실 안 그런 데도 있지, 안 그런 데도 있죠. 눈치 보이는데 아무래도 뭐 서울에 있는 꽤 괜찮은 뭐 사립대, 국립대, 아니면 뭐 국립대 정도. 근데 사실 알게 모르게 이 지식인이라고 뭐 배웠다는 먹물로 먹은 놈들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미리 다 기름칠을 다 해놓습니다. 물론 자기네 학교는 안 그렇고 자기는 안 그렇다. 그럴 수 있죠. 그럴까요? 자신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었는지 교수가 되는데도 참 별 그지 같은, 왜냐, 교수라는 게 논하는 보직이거든. 한 번 되면은 철밥그릇. 이거는 뭐 공무원 철밥그릇도 더 심한 철밥그릇이거든. 그것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재단이나 아니면 그 학교의 유력자들한테 빨고, 이 아부하고 뭐 비비고 얼마나 그 지랄입니까? 음, 제 아시는 분이 뭐 어쨌든 잘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그런 쓰레기 같은 학교의 뭐 유력자들 아니면 재단 이런 애들도 더러더러 알고, 또 교수 사회라는 것도 알고. 음, 근데 하지 마라 하나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얼마나 또 다른 어떤 백이 있고 줄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살다 보면 또 우연히 재수 좋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음, 한국 사회가 그만큼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하나 안 무너지는 데가 있느냐? 한국 사회가 애초부터 기초가 좀 부실했느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비관주의자이기도 하고,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참 세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세상을 바꾸자고 노무현 같은 사람이 뛰어들었다가 어, 아작나는 꼴을 보고, 정치권의 그 득실거리는 그 하이에나 떼들, 쓰레기 떼들, 지가 뭐 하는지 또 모르는 쓰레기 같은 돌대가리들도 있고, 욕심 많은 인간들, 음모론자들. 아, 음, 그래도 어쨌든 저는 제 길을 가야죠. 저를 찾아주는데 조금 조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주 쪽에 그 시간 강사 정도도 참 치사하게 참 별걸 다 요구하고는, 참 내가 그걸 해야 돼?
근데 그 학교보다는 사실은 거기서 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지방에 강의 나가고 그러면은 오히려 몸 피곤하고 돈 되는 거 없고, 오히려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이제 뭐 공중파나 방송 더 하고, 뭐 그냥 좀 야리꾸리 해도 유튜브 방송 출연하면 거의 몇 배를 버는데, 음, 그런 생각 들기도 그런데, 하여튼 2025년에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청운의 꿈을 품고 이제 대학 교수의 3월부터 가시는 많은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로 축하드리고, 자, 뭐 두서없이 그런 말, 술 먹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카드 만들었다고, 카드 만들어졌으니까 배송이 됐는데요 라고 하는데, 문자나 전화가 와요. 자기는 배달원인데, 택배 배달원인데, 카드 배달원인데, 누구누구 씨 아닙니까? 카드 왔는데요 라고 하면은, 없는데요? 저는 그 만든 적이 없는데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 명의 도용 되셨나 보죠? 그러면 카드 회사 어디로 그 이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로 연락해 갖고 그 상담원한테 그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고, 문자가 오면은 여러분 100% 뭐죠? 예,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이죠. 근데 이제 당황하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죠? 얼마 전에 안 돼. 일산지 팔기 전에 카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은행 국민카드. 제가 이제 야 이 개새끼야, 나는 카드 만든 적이 없는데 너 어디다 사기쳐. 근데 저쪽에서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내가 모르게 자동 갱신돼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보통 직불 카드라든가 아니면 비슷한 카드들은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저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저도 만약에 카드 만들었다고 화가 나서 명의도 이용하고 문자 오면 바로 눌렀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100%그 문자에 URL이 들어가면 원격으로 여러분의 휴대전화는 그 사기꾼 놈들한테 원격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휴대폰은 여러분 게 아니라 그 범죄자놈들 것이. 거기서 무슨 번호를 쳐도 무슨 하면 다 그놈들로 들어가요. 이게 저희 말하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김미영 실장, 뭐 팀장, 무슨 김 무슨 뭐 검사, 수사 이런 애들이 또 전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럼 이런 거를 어떤 놈들이 이렇게 만들까요?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사기꾼들,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든가 이런 조직의 범죄연구소, 진짜 범죄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만드는 겁니다. 요번 카드 정책은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요번 카드의 그 배달은 요렇게 현실을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카드사에 다녔던 놈들, 택배사에 다녔던 놈들, 배달원 했던 놈들, 그리고 그거 카드에 그 카드사에 있는 놈들, 이미 그 다 경험 있는 애들, 경험이 없으면 거기에 취직을 시켜갖고 경험하는 놈들을 스카우트하거나 이렇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놈들입니다. 사기꾼 놈들. 그러면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끊어야죠. 그런 거, 뭐 카드 팍 끊고, 뭐 어디 뭐 은행 뭐 명의 팍 바로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리부팅, 삭제, 온 거 모두 삭제, 뭐 이렇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성착취부터 시작해서 어제 제가 세모정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는 20, 30대들의 20, 30대 MZ 남자애들의 이 미친 사이버 늑대들, 사이버 하이에나들, 관종들, 폭력 관종들, 폭력이라든가 관심을 통해 돈을 벌고자는 유튜버 같은 어떤 관심을 통해서 자존감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범죄들. 득실득실합니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조회수 올려주고 뭐 때로 공격하고 메뚜기 떼죠. 사이버 메뚜기 떼죠.처럼 하고 그것을 이득을 얻고 별의별. 미국의 외로운 늑대, 우리는 사이버 늑대, 사이버 하이에나. 이게 맞습니다. 일본 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양원 말고 땡땡땡 갈래요. 땡땡땡이 뭐죠? 예,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빈곤 고독으로 인해서. 한국 노인들은 안 그럽니까? 일본 노인의 빈곤율보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65세 인구가 CNN의 보도에서 나온 일본의 교도소에 수감된 65세 이상의 노인 수가 10년 새 4배가 늘었어요. 고독, 경제적 빈곤, 악화된 건강. 스스로 감옥에. 여기 들어가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교도소는 규칙적으로 밥 주죠.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낫죠. 교도소 시설이. 무료로 의료? 어쨌든 돌봄. 뭐 옆에서 죽었으면 갖다 시체라도 묻어주니까. 그리고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는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아. 저기 혼자 독방에서 그냥 뭐 라면전 부스러기 먹다가 그대로 죽으면은 그냥 썩는. 그러니까 출소 안 하려고. 여러분 쇼생크 탈출해서 브룩스 노인 브룩스 제일 많이 그 사람이 가석방을 싫어했다. 가석방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목을 자기는 안 나간다. 근데 가석방이 됐어요. 근데 가석방이 됐으니까 거기는 교도소 내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할 일이 있는 존경받는 노인이었지만 동료 수감자였지만 도시로 나가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독거노인, 네? 일자리, 그것도 손도 빠르지 않아서 맨날 쫑크 먹고 그 몇 달러 벌기 위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목매서 자살을 합니다. 일본 도치키현 여자 교도소에서 만난 81세 여성은 일부러 승용차를 훔쳐갖고 들어왔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 교도소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 나에게 가장 안정된 삶. 그러니까 얼마나 바깥의 삶이 불안정하고 힘들었으면 교도소가 가장 안정된 삶. 그럴 수밖에 없죠. 밥 주죠. 잠자리 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걱정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60대, 70대들이 똑같은 걸 겪을 겁니다. 지금 사회 보세요. 난장판이죠.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지금 아기 다툼 벌이고 있고 복지는 개판이고 이 쓰레기 같은 이 정치인 놈들은 지들끼리 처먹겠다고 난리죠. 경제는 엉망이죠. 어디든 뭐 갈 데도 없어. 집값은 천정부지에 실제로는 복지는 엉망이고 차라리 교도소가 낫다. 일본 정부 통계에 2022년 여성 노인 수감자의 80% 이상이 절도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훔쳐서 어쨌든 뭐 먹을 게 없으니까 훔쳐갖고 아니면
훔쳐갖고 사람 안 다치게 해서 훔치고 입감이 됐어. 거기서 살다가 날 보내면 또 훔쳐서 들어와. 일본은 가장 빨리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서 남성 81세, 여성 87세.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 일본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디스토피아가 단 게 디스토피아가 아니에요. 기후위기, 뭐 어디 뭐 폭풍, 무더위.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계엄 이 꼬락선이 보세요. 이 도래 같은 새끼들은 무법지대에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국말 해보라 그러고 한국말이 서투러? 어? 이상한데? 중국놈 아니야? 이 빨갱이? 줄겨 패고 치안이 무너지고 국가보다는 이제 우리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존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어렵지만 단체 주문 후에 송금을 유도하는 군 간부 사칭 피싱. 제가 이것도 이제 이런 피싱 사기가 있다 말씀드렸죠. 특히 강원 경찰청에 많이 접수가 되는데 강원 쪽에는 군부대 근처에 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김밥집, 무슨 뭐 이런 이 고깃집 뭐 이런 것들이. 수법은 이런 겁니다. 전화를 해요. 작은 식당. 조금 우리 그 어느 부대인데 우리 단체 회식할 테니까 단체 주문, 응? 도시락 뭐 이렇게 하거나 좀 해주세요. 뭐 전투식량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식자재 대리. 그런데 우리가 식자재 구매를 좀 못하겠는데 대리 좀 주문해 주실래요? 제가 돈 드릴게.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죠. 단체 주문했는데 격가지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대리 구매를 또 해줬는데 이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제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 내가 원래가 이제 예를 들면 600만 원, 예를 들면 이거죠. 한 900만 원 정도 되면 100만 원만 보내면은 내가 1000만 원 단위로 우리가 이제 결제가 되는데 바로 보내드릴게요라고. 여러분 안 보낼 것 같죠. 근데 그게 참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놈들의 이 가스라이팅하는 이 심리. 100만 원 보내. 왜 100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 있는 어떤 전문적인 조직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피해액만 20억 넘게 되는 것 같으니까 강원도에만 14건에다가 신고되지 않은 것만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간부 회식용, 술, 뭐 군부대, 대금 결제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경찰서에서 하면 안 돼요. 국가수사본부가 이것의 발신지를 추적해갖고 외국,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직 전체를 잡지 않고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고 이럴수록 아주 그냥 쓰러진 사람 밟고 지나가는 사기꾼들이 딱 그겁니다. 쓰러진 사람은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런 어떤 소상공인들을 더 밟고 지나가는 그게 사기꾼들입니다. 아주 껍데기를 벗겨갖고 그냥 축축 찢어 죽여야지 되는 이런 새끼들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조직. 대가리는 우리 한국 놈일 겁니다. 텔레마케팅 조직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 또 하는 게 이제 강남경찰서에서 2천억 폰지 사기. 야, 피해자 대다수는 20, 30대 사회 초년생들. 여기에 조직에 연결된 놈들은 보험 설계사, 중소기업 사장, 그러니까 이제 한번 폰지 사기 친다고 생각을 하고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갖고
원금 보장 10% 이자율. 여러분, 원금 보장 10% 이자율이라면 에이 사기꾼 새끼들라고 하겠지만, 나는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나 나는 어떤 셀럽이 이거 해서 했다고 바로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처음엔 안 해요. 근데 한들 그런 사람들이 연결 전혀 다른, 그러면 혹한단 말이에요. 금융수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런 네트워크 약한 사람들이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게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초기에 이런 걸 시작하는 보험 설계사, 중소기업 사장, 뭐 셀럽 이런 놈들이 하면서 끌어들이고 이놈들은 하고 빠져버리는 거죠. 그죠? 실제로 PS 파이낸셜이 주범인지 아니면 이거 말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야 되는데 PS 파이낸셜 대표 이씨란 놈이 핵심일 것 같지만 사실은 보통은 이씨란 놈이 아니라 이씨는 바지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기를 잘 해보지 않은 강남서 같은 애들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전문적인 사기는요, 진짜 사기 전문 수사청, 뭐 이런 수사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어설픈 형사애들 했다 큰일 났다. 진범도 못 잡고 그냥 어설프게 하다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자들만 더 고통받는. 근데 사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냥 대한민국의 이런 사기꾼들이, 진짜 사기꾼들은 더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이런 놈들이요 실제로 허접한 애들 같죠? 안 그렇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아니면 이런 거 해본 놈들, 수사기관에 있던 놈들, 이런 놈들 다 스카우트해서 짜기 때문에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는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더 전문가들이 추적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전문적인 범죄를 버트 모르는 애들이 추적하려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어? 그걸 인정해야지 수사기술의 발전이 있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 태권도장 놈 5살짜리를 둘둘 마는 매트에 거꾸로 놓아서 죽인 개 같은 새끼 있죠. 30대 관장놈. 제가 이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새끼가 청소년기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얘가 태권도 관장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이런 놈들이,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이런 학대적인 상황을 할 수, 조짐이 보였을 때 이런 걸 미리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감시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단일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 새끼가 아동학대 살인을 혐의로 기소됐지만 추가 기소가 됐어요. 왜냐? 알고 보니까 이놈은 무려 26명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있었던 거예요.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연히 5살짜리를 죽인 게 아니라 이전에도 26명 그 이상을 계속 학대를 해오다가 결국은 죽이게 된 거죠. 학대는요, 아동학대 이런 건 느닷없고 우발적으로 이런 건 없습니다. 누적되고, 그럼 사실 생각해보면 이 새끼는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뭔 일이 있었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위험한 게 이런 태권도장이라든가 이런 체육관장 관련된 부분이에요. 앞에 전과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체육 지도가 되면 안 되는 놈들이 들어와 갖고 이게 뭐가 하는 짓입니까?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이렇게 태권관장하면서 부모들은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애를 그냥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게만. 이건 제도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더 이상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개새끼가 천벌을 받아 뒤지길 바라면서 태권도장 놈, 아동학대 이런 놈들은 진짜 제대로 고통받고
뒤지길 바라면서. 자, 이탈리아에서는 좀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가짜 임신을 한 척한 50대 여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은 거죠. 근데 이제는 아기를 구해야죠. 자기가 임신 안 했으니까. 임신한 척했고, 막 돈도 받고, 막 축하도 받고, 돈도 받고, 막 선물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아기를 훔쳐갖고 아들 낳았다고 자랑했는데 여자아이를 훔친 거예요. 이런 씨. 다행히 그 여자아이는 아무 이상 없이 되돌아갔고 범인은 잡혔어요. 사실 51세의 납치범은 로사 베스파와 아쿠아 모세스라는 놈입니다. 연놈들입니다. 글쎄, 이게 영아 학대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아기를 훔친 다음에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파티를 벌이고 있었는데, 글쎄요, 우리는 어떨까요? 아기를 훔치고 그런 일은 없겠죠. 없길 바랍니다. 자, 그놈 역사 에피소드 그놈 사이트에서 이 TBH 샵이라고 하는 인터넷 의류하는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들어와서, 저는 이제 별로 옷을 이렇게 바꿔 입는 사람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옷 광고가 들어와서 그 옷을 입고 이제 녹화를 해야 돼서 당분간은 그 옷을 입고 TBH 샵에서 옷을 입고 옷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입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광고도 들어오네요. 참, 나한테는 이런 광고 안 들어오나? 의류 광고. 네, 저 같은 사람. 이 팟빵 크라임에서 우리 김 PD가 아시다시피 이제 팟빵에서는 뉴잼스라고 하는 우리 안나 씨랑 박지희, 일주어터 이게 이제 막을 내렸어요. 까놓고 얘기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냥 중간에 정리한 거죠. 네, 사건 사고 실방을 해보지 않겠냐고 잠깐 얘기를 해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이 채널에서 사건 사고 실방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잠치 제 개인적인 게으름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좋다, 해보자. 잘 될까요? 진행이 되면 다시 그때 진행이 되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